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1950년대 중후반에 시작되었던 프랑스 축구의 첫 번째 전성기는 랭스라고 불리우는 팀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랭스는 당대 최강의 팀이었던 레알 마드리드와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강력한 팀이었으며, 랭스의 선수들이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주력을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랭스의 감독이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감독을 겸임할 정도로 대단한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불멸로 남은 한 선수의 존재가 있었죠. 이번 풋볼 아카이브 시리즈에서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쥐스트 퐁텐입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쥐스트 퐁텐은 모로코 마라케시에 거주하던 프랑스인이었던 아버지 델핀 루이스 마틴 퐁텐과 스페인인이었던 어머니 마리 돌로레스 오르테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SA 마라케시에서 유소년 축구 활동을 하였으나 이후 USM 카사블랑카의 유소년 팀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카사블랑카에 입단한 쥐스트 퐁텐은 당시 선수 겸 코치로 팀에서 활동하던 마리오 자텔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마리오 자텔리는 쥐스트 퐁텐의 재능을 눈여겨보게 되었고, 쥐스트 퐁텐 역시 마리오 자텔리를 매우 잘 따랐다고 하는데, 1952년에 니스의 감독으로 부임한 마리오 자텔리는 이듬해인 1953년 모로코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던 쥐스트 퐁텐을 니스로 영입하여 데려오면서 쥐스트 퐁텐은 프랑스 본토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하지만 쥐스트 퐁텐의 니스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바로 자신을 데려올 것을 주장하여 영입을 성사시켰던 마리오 자텔리가 지난 시즌의 성적 부진을 이유로 감독직에서 경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스트 퐁텐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긴 했습니다. 그는 니스의 쿠퍼드 프랑스 우승에 공헌하며 팀에 자리 잡았죠. 그러나 다음 시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1954년에 발발한 알제리 독립전쟁으로 인하여 1954-55 시즌 후반기였던 1955년에 쥐스트 퐁텐은 조인빌 대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조인빌 대대는 스포츠 선수들을 입대시켜 모아두었던 대대였고, 그들의 편의를 어느 정도 봐주었기에 쥐스트 퐁텐은 축구와 군복무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 병행 기간이 무려 30개월이었기 때문에 그는 체력적으로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955-56 시즌에 쥐스트 퐁텐은 소속팀이었던 니스의 리그 우승에 공헌을 하긴 하였지만, 이전 시즌들과 달리 팀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게 됩니다. 시즌이 끝났음에도 쥐스트 퐁텐은 조인빌 대대에서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러한 때에 쥐스트 퐁텐에게 한 팀이 접근하니 바로 스타드 랭스였습니다. 스타드 랭스는 본래 레이몬 코파를 앞세웠던 프랑스 리그의 최강이라는 포지션에 있던 팀이었으나 1955-56 시즌에 리그 12와 초대 유러피언컵 준우승이라는 뼈아픈 실패를 겪으면서 무너졌습니다. 더군다나 시즌이 끝나자 에이스였던 레이몬 코파가 자신들을 꺾고 초대 유러피언컵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버리면서 랭스는 전력에 크나큰 공백이 생긴 상태였죠. 이 때문에 랭스는 전력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굴욕을 만회하고 다시금 프랑스 최강의 팀으로 발돋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쥐스트 퐁텐을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에 쥐스트 퐁텐은 랭스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랭스로 전격 이적을 결정하게 됩니다. 랭스로 이적한 퐁텐은 그야말로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군복무를 병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6-57 시즌에 쥐스트 퐁텐은 리그에서 31경기 30골을 때려박는 대활약을 펼칩니다. 유감스럽게도 득점왕 자리는 당대 프랑스 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이자 경쟁 상대였던 테디 시소프스키에게 밀렸지만 그의 활약은 가히 경이적이었죠. 랭스로 이적한 뒤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시즌을 끝마친 쥐스트 퐁텐은 군복무를 끝마치기 앞서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군인 축구 월드컵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이 대회에서 쥐스트 퐁텐은 프랑스에게 우승을 안겨주는 데 공헌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에 전역하여 랭스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쥐스트 퐁텐이 팀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자 랭스는 곧바로 장 빈센트와 로저 피안토니 그리고 도메네크 콜로나를 영입하며 대대적인 보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효과를 드러내는데 1957-58 시즌에 쥐스트 퐁텐은 26경기 34골을 폭격하며 첫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활약을 바탕으로 리그 우승과 쿠프 드 프랑스 우승 더블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절정의 활약을 보이고 있을 때 마침내 지스트 퐁테는 그가 전설로 남을 때를 마주하게 되니 바로 1958년에 개최된 스웨덴 월드컵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가대표팀은 스타드 랭스의 팀이라고 봐도 무방하였는데 당시 프랑스의 베스트 11에서 지스트 퐁텐을 포함한 5명의 선수가 스타드 랭스 소속이었을 뿐 아니라 감독이었던 알베르 바토는 아예 스타드 랭스와 국가대표 감독직을 3년째 경유하고 있었죠. 어찌되었든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경쟁자들의 부상으로 인해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 잡았던 지스트 퐁테는 레이몬 코파와 함께 엄청난 호흡을 보여주면서 무지막지한 득점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별리그에서 1차전 상대인 파라과이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차전 유고슬라비아를 상대로 멀티골, 3차전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한 골을 넣으면서 팀의 8강 진출을 이끌어낸 지스트 퐁테는 8강에서도 멀티골을 터뜨려 팀의 승리를 이끌고 4강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선 4강전에서 지스트 퐁테는 예상치 못한 벽을 마주하게 되니 바로 브라질의 펠레였습니다. 프랑스가 브라질을 상대로 1원 선제골을 허용한 상황에서 지스트 퐁테는 대회 내내 무실점을 자랑하는 브라질의 단단한 수비진을 뚫어내고 기어이 득점을 터뜨리며 빠르게 동점을 만드는 활약을 보였으나 지지의 중거리포로 다시금 브라질에게 리드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에 지스트 퐁테는 레이몬 코파와 함께 다시금 동점을 만들고자 노력하지만 펠레의 활약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프랑스와 지스트 퐁테는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펠레에 의해 총합 5대2의 스코어로 무릎을 꿇게 되면서 상하에서 탈락하여 서독을 상대로 3, 4위전을 치르게 됩니다. 헌데 2, 3, 4위 결정전에서 지스트 퐁테는 결승 진출이 좌절된 것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듯이 서독을 상대로 무려 4골을 터뜨리며 팀의 6대3 승리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결승전은 아니었지만 아직 2차 세계전으로 인하여 독일에 대한 앙금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던 프랑스인들은 이 승리에 크게 환호했고 프랑스의 승리를 이끈 퐁테는 프랑스에서 영웅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이로써 지스트 퐁테는 총 6경기 13골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작성하며 월드컵의 득점왕을 차지하게 되었고 비록 우승에는 실패하였지만 당시 기준 월드컵에서 프랑스의 최고 성적을 이뤄냈는데 가장 커다란 공헌을 한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죠. 월드컵에서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선수 중 한 명이었지만 주인공이 되는 것에는 실패한 지스트 퐁테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소속팀 랭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스트 퐁테는 1958-59 시즌 리그에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유러피언컵에서는 10골을 터뜨리며 득점 선두에 올라서는 맹활약을 통하여 팀을 결승전에 올리는 기염을 토합니다. 결승전의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였고 스타드 랭스는 초대 유러피언컵 챔피언 자리를 내준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동기부여가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디스테파노가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는 강했습니다. 지스트 퐁테는 결승전에서 침묵하였고 디스테파노와 엘리케 마테오스의 득점을 앞세운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2대0 승리로 마무리 지으면서 스타드 랭스는 다시 한번 준우승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유러피언컵 준우승의 씁쓸함을 맛본 이후에도 지스트 퐁테의 활약은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959-60 시즌에 지스트 퐁테는 스타드 랭스로 복귀한 레이몬 코파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시즌에 퐁테는 총 28경기 28골을 기록하며 테디 시소프스키를 제치고 득점왕을 차지하는 활약을 선보였고 팀의 리그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비록 해당 시즌에 그의 선수 경력을 머지않아 끝장낼 부상을 입었지만 말입니다. 1959-60 시즌 리그 31라운드 FC 소쇼와 치른 경기에서 지스트 퐁테는 왼쪽 다리 경골과 비골에 이중 골절을 당하는 큰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이는 그의 선수 생활에 치명타가 되었죠. 지스트 퐁테는 1960-61 시즌 초반부를 부상으로 이탈하였고 시즌 중반부쯤에 돌아오긴 하였으나 컨디션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타드 랭스는 유러피언컵에서 벌리에 의해 조기 탈락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힘겹게 돌아온 지스트 퐁테는 그의 선수 생활이 완전히 끝장나는 부상을 다시 한번 당하게 됩니다. 1960-61 시즌 리그 22라운드 리모즈와 치른 경기에서 지스트 퐁테는 지난 부상과 비슷하게 왼쪽 다리가 골절되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면서 1년 이상 축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해당 시즌 랭스는 코파와 피안토니가 퐁텐의 공백을 최대한 메꾸긴 하였으나 결국 리그 3위로 시즌을 마무리 지어야 했죠. 부상 기간 동안 지스트 퐁테는 축구선수 외젠 은조레아, 변호사 자크 베르트랑과 함께 프랑스의 프로축구 선수들을 위한 프랑스 축구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 UNFP를 설립해 초대회장으로 활동하였고 팀 동료였던
레이몬 코파와 미셸 이달고를 끌어들여 함께 여론의 목소리를 되높임으로써 선수들이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1961-62 시즌 지스트 퐁테는 자신의 선수 경력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고 해당 시즌에 몇몇 경기에 출장하여 팀의 리그 우승에 공헌한 뒤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지스트 퐁테는 은퇴한 이후 한동안 평범하게 살다가 1967년에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짧게 부임했다가 경질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1968년부터 1969년까지 리조의 감독직을 수행하였다가 경질되었는데 그로부터 4년 뒤에 창단된 지 3년밖에 안 된 팀이 퐁텐에게 감독직을 제안하니 그 팀의 이름은 바로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당시 파리 생제르맹은 합병과 분열 등을 거치며 2부 리그에 안착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스트 퐁텐은 이러한 파리 생제르맹에 초빙되어 로버트 비콧과 함께 공동 감독으로 선임됩니다. 당시 프랑스 2부 리그는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그 안에서 1위를 차지한 2개의 팀이 1부 리그로 승격하고 2위를 차지한 2팀은 승격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방식이었는데 지스트 퐁테는 로버트 비콧과 함께 팀을 2위에 안착시켜 파리 생제르맹을 승격 플레이오프로 진출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승격 플레이오프 상대인 발랑시엔에게 파리 생제르맹은 1차전에서 2대1로 패배했고 2차전에서 역전을 해야 승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경기에서 지스트 퐁테는 팀을 지휘하여 4대2 역전승을 일궈내 팀을 1부 리그로 승격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헌데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흥분했던 지스트 퐁테는 일시적인 심장마비를 겪는 위험천만한 순간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도 퐁테는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고 금방 회복하여 선수들과 함께 승격을 자축하였죠. 지스트 퐁테는 1976년까지 로버트 비콧과 함께 파리 생제르맹 감독직을 수행하다가 물러났고 짧게 툴루즈의 감독직을 맡았다가 그만둔 후에 모국이라 할 수 있는 모로코 국가대표팀의 감독직을 수행했습니다. 지스트 퐁테는 모로코를 이끌고 1982년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 진출했지만 카메룬에게 패해 월드컵 진출에 실패하자 물러났고 이후 감독직을 은퇴했습니다. 현재 지스트 퐁테는 몇 가지 사업을 하다가 접은 뒤에 개인 블로그를 통하여 칼럼 등을 기고하거나 프랑스 축구의 원로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스트 퐁테는 스피드와 가속력 그리고 오프더볼 능력을 바탕으로 수비진을 무너뜨리고 양발로 정확하면서도 강력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단연 득점력입니다. 클럽과 국가대표 경기를 모두 통틀어 305경기에 출장하여 288골을 기록하였는데 그가 병역과 부상으로 인해 커리어 일부분에 문제를 겪었던 시기를 빼면 경기당 한 골을 보장하는 활약을 보여준 선수였죠. 지스트 퐁테는 앞서 말한 대로 부상으로 인해 커리어가 20대 후반에 끊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그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958년 월드컵과 1958-59 시즌 유러피안 컵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데이 전성기 지스트 퐁텐을 꺾은 상대가 바로 당대 최고의 선수였던 펠레와 디스테파노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퐁텐을 두고 정상을 목전에 두고 벽을 만난 비운의 선수라고 칭하기도 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스트 퐁텐을 당대 최고의 공격수라고 칭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현재까지 그 누구도 깨트리지 못한 월드컵 단일대회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한 선수이니 말입니다. 축구 외적인 부분에서도 퐁텐은 상당한 족적을 남겼는데 그가 다른 이들과 공동 창설한 UNFP는 그의 노력을 바탕으로 프랑스 축구계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임기 내에 축구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프랑스 축구 선수들의 권익 보장에 신호탄을 쏘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지스트 퐁텐은 프랑스 축구와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이자 프랑스 축구 선수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바탕을 깔아준 선구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